니네들이 다 하면 아빠는 뭐하냐? 지금까지 봐요. 니네들이 다 하면 아빠는 뭐하냐? 꿈나라 갈가예.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내일 아침에 보자규. 너무 무서워. 알았냐규. 알았다구. 수수 먹어? 읽어? 해? 읽어? 어. 이나가 안 누웠어요. 누웠어요. 이나가 눈을 안 감았어요. 눈 감았어요. 원아가 눈을 안 감았어요. 눈 감고 있어. 뭘 눈 감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눈 감고 있으면 봐봐. 아니 눈 감았잖아. 알았어. 읽을게. 음. 수수께끼 가족. 수수께끼 가족은 수수께끼를 맞히는 놀이북이에요. 그림 조각을 밀고 당겨서 그림을 맞추면 정답이 보이지요.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면서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고불고불 간지러운 것은 아빠의 수염일까? 그림 속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면서 집중력과 융통성을 기를 수 있어요. 째깍째깍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째깍째깍 바늘이 움직이면 시간을 알려주는 게 뭐게? 브리튼 리비에르의 째깍째깍. 러셀 코츠 갤러리 앤 뮤지엄.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돌려 무언가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바로 바닥에 있는 회중 시계예요. 아마 시계에서 들리는 째깍째깍 소리에 놀란 것 같아요. 시계 쪽으로 고개를 돌린 강아지의 얼굴에서 두려움이나 호기심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강아지의 놀란 자세가 왠지 사랑스러워 보여요. 브리튼 리비에르는 영국의 화가예요. 아버지가 옥스퍼드 대학 미술 교수였고 리비에르 역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개와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개의 동작을 세밀하게 묘사해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고불고불 코 아래랑 턱에 붙어서 간질간질 얼굴을 간지리는 게 뭐게? 빈센트 반 고흐의 우체부 조제프 룰랭의 초상화. 뉴욕 현대미술관. 고흐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동생에게 편지를 쓰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고흐를 이해해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고흐에게 편지를 배달해주던 우체부 조제프 롤랭이었지요. 룰랭의 가족들도 고흐의 친구였어요. 외로운 고흐의 말벗이 되어주고 고흐를 감싸주었지요. 빈센트 반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고흐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린 화가이지요. 특히 다른 화가들의 그림, 또 남부 프랑스 아를 지역의 햇빛과 강한 색채가 고흐의 그림을 바꿔놓았어요. 고흐는 살아있을 때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들한들 바람에 머리카락이 하늘하늘 머리 위에 살포시 쓸 수 있는 건 뭐게?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밀짚 모자를 쓴 소녀. 미쓰비시 이치코칸 미술관. 밀짚 모자를 쓴 소녀가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어요. 발그레한 뺨에 살짝 미소를 짓고 있어요. 밀짚 모자만 썼는데도 전혀 허전하지 않은 건 소녀의 모습이 우아하기 때문이에요. 르누아르는 그림을 그릴 때 모자를 소품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서 여인들이 쓴 다양한 모자를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중요한 인상주의 화가 중 한 명이지요. 여자와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여자와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주로 그렸어요. 르누아르의 그림은 반짝이는 빛과 색채로 매우 아름다워요. 활짝 햇님이 좋아서 방긋 노란 얼굴로 쑥쑥 자라는 건 뭐게? 클로드 모네의 해바라기가 있는 정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붉은색 천 위로 노란색 해바라기가 하얀 화병에 잔뜩 담겨 있어요. 태양빛을 좋아했던 모네였지만 첫 부인 카미유가 죽은 뒤 얼마 동안은 이렇게 실내에서 꽃과 과일 등을 그렸어요. 이 그림에서도 감각적이며 자유로운 모네만의 붓터치를 느낄 수 있어요.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모네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빛을 표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훌륭한 정원사이기도 했던 모네는 자신이 가꾼 정원이나 연못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시계 들고 수염 달고 모자 쓰고 꽃 들고 어디로 소풍 갈까? 나랑 장난감이랑은 명화 속 장난감을 찾아보는 놀이북이에요. 보들보들 곰인형, 동동둥둥 돛담배를 갖고 놀고 싶다면 당김판을 당겨보아요. 그림 속 곰인형이랑 놀고 싶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날아가는 비눗방울 따라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즐거운 상상놀이에서는 뭐든지 나의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고물고물 곰을 닮은 보들보들 곰인형. 엄마처럼 어부바 곰인형도 자장자장. 악셀 토네만의 곰인형을 아는 소년. 어린아이가 커다란 곰인형을 안고 있어요. 또랑또랑한 눈매, 오똑한 코, 꾹 다문 입에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주 당당해 보여요. 그리고 아이의 손만 보아도 곰 인형을 얼마나 아끼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자유롭게 표현한 색채 덕분에 아이의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악셀 토네만은 스웨덴의 화가예요. 스웨덴 최초의 표현주의 화가 중 한 명이었고 스웨덴이 현대 미술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끼쳤어요. 색채와 형태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과장하거나 생략해서 표현했어요. 보글보글 거품 내서 후 불면 방울방울 비눗방울. 날아가는 비눗방울 따라 나도 높이 콩콩. 에이미 애킨슨의 비눗방울. 맨체스터 미술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비눗방울을 불고 있어요. 여자아이가 들고 있는 컵과 테이블 위의 작은 접시는 모두 비눗방울 놀이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바닥에 놓인 줄넘기 옆으로 창밖에 빛이 쏟아지고 시간도 계속 흐르고 있는데 여자아이는 비눗방울을 부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네요. 에이미 애킨슨은 영국의 여성 화가예요. 섬세한 눈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여성과 아이, 광활한 자연을 주로 그렸어요. 찰랑찰랑 물 위에서 동동둥둥 돛담배. 하나, 둘 모두 태우면 돛담배가 흔들흔들. 호아킨 소로야 이 바스티다의 작은 배. 소로야 미술관. 알몸의 남자아이가 파란색 물결 위로 하얀색 작은 배를 띄우고 있어요. 햇빛이 쏟아지는 물 위로 남자아이와 작은 배가 물결과 함께 출렁거려요. 굵은 붓으로 그려낸 그림 속의 빛과 출렁거리는 물결이 멋지게 표현되어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호아킨 소로야 이 바스티다는 에스파냐의 화가예요. 멋진 붓터치와 생동감 있는 색채가 특징이에요. 특히 빛의 효과를 잘 사용했어요. 고향 발렌시아의 바다를 배경으로 인물과 풍경을 그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뱅글뱅글 잘도 도는 팽글팽글 팽이. 팽글팽글 팽이 따라 나도 팽그르르. 장 바티스트 시메롱 샤르댕의 팽이를 가지고 노는 소년. 루브르 박물관. 멋진 옷을 입은 한 남자아이가 테이블 위에서 돌아가는 팽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팽이는 금방 쓰러질 것 같지만 남자아이의 표정은 아이답지 않게 차분해요. 남자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샤르댕은 놀거나 공부하는 아이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그림이 가장 매력적인 작품으로 손꼽혀요. 장 바티스트 시메롱 샤르댕은 프랑스의 화가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역사화, 초상화, 신화가 유행일 때 샤르댕은 정물화, 풍속화를 주로 그렸어요. 샤르댕의 그림은 아주 안정적인 데다가 빛과 그림자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결과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 탄생했어요. 다 놀았으면 엄마와 함께 정리할까? 네, 장난감들아, 내일 또 놀자. 소원을 그려줄게. 소원을 그려줄게는 명화 속 주인공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놀이북이에요. 배고픈 야옹씨, 불쌍한 멍멍씨, 비너스님과 개구쟁이 소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고양이가 음식을 먹고 싶은가 봐요. 강아지를 괴롭히는 아저씨도 혼내주고 싶어요. 그림 속 주인공 이야기를 바꾸는 상상을 해보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려면 창의성도 자라나요. 나는 그림 속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화가. 귀여운 야옹씨, 야옹씨가 바라는 건 뭘까? 야옹씨의 소원대로 바뀌어라. 보리스 쿠스토디예프의 차를 마시는 상인의 아내. 국립 러시아 박물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차를 마시고 있어요.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러시아 전통 식기까지 멋을 더해주네요. 주인을 닮아서인지 고양이의 몸짓도 우아해요. 쿠스토디예프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어요. 그의 그림에 부유한 상인 또는 상인의 아내를 그린 그림이 많은 이유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린 것으로 보여요. 보리스 쿠스토디예프는 러시아의 화가예요. 9세에 전시회의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화가가 된 쿠스토디예프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졌지만 밝고 유쾌한 그림들을 많이 남겼어요. 저기 멍멍씨가 바라는 건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어. 멍멍씨의 소원대로 바뀌어라. 존 에버릿 밀레이의 이사벨라, 리버풀 워커 아트 미술관.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개를 어루만지고 있는 이사벨라는 피렌체의 부잣집 딸이에요. 그 옆에 붉은 옷을 입은 로렌초와 사랑에 빠졌지요. 하지만 오빠들은 하인 로렌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로렌초와 이사벨라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해요. 이 그림에서 개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 개를 걷어차려고 하는 사람은 이사벨라의 오빠예요. 오빠 뒤에 있는 독수리는 비둘기의 깃털을 물고 있어요. 이것은 다가올 비극을 암시하는 거예요.
존 에버렛 밀레이는 영국의 화가예요. 11세 때 왕립 미술 아카데미 부설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책의 사파나 초상화 작업을 했는데 당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화가가 되었어요. 그 뒤에 영국 왕립 아카데미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비너스님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비너스님의 소원대로 바뀌어라!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우피치 미술관. 비너스는 바다 거품에서 탄생한 아름다움의 여신이에요. 여신이 탄 조개를 서쪽 바람에 신 제피로스가 불어서 해변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너스를 보호라도 하듯 봄의 여신이 서둘러 옷을 들고 비너스에게 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그림은 피렌체의 화가들을 지원해온 메디치 가문의 별장에 그려졌어요. 산드로 보티첼리는 이탈리아의 화가예요. 피렌체의 가죽 장인의 아들로 태어나 금 세공사 훈련을 받다가 18세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성모자상으로 유명하며 신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도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개구쟁이 소년이 바라는 것은 바로 클로드 모네의 파라솔을 든 여인, 워싱턴 국립미술관. 파라솔을 든 여인은 모네의 첫 번째 아내 카미유이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모네의 아들 장이에요. 그림은 반짝이는 빛이 만들어낸 화사함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직은 모네가 유명하기 전의 작품으로 가난했던 때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화사한 것은 모네가 빛을 아주 특별하게 그렸기 때문이고, 이 그림이 따뜻한 것은 모네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모네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빛을 표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훌륭한 정원사이기도 했던 모네는 자신이 가꾼 정원이나 연못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또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생길까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상상해보는 스캐니메이션 북이에요. 스케이트를 타는 아저씨, 비눗방울을 불던 아이가 어디로 갔을지 자유롭게 상상해보아요. 스케이트를 멋지게 타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푸푸 비눗방울을 불던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신나게 시소를 타는 아이는 어디 있지? 그림을 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림 속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미끌미끌 스케이트. 무슨 일이 생길까? 헨리 레이번의 더딩스턴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로버트 워커. 얼어붙은 스코틀랜드 국립 초상화 미술관.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자유롭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사람은 로버트 워커라는 신부님이에요. 검은 사제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스케이트를 타는 워커 신부님은 스케이팅 클럽의 회원으로 스포츠를 아주 좋아했어요. 항상 진지할 것 같은 신부님도 얼음판 위에서는 신난 소년 같아 보여요. 헨리 레이번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화가예요.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여행을 하며 화가의 꿈을 키웠어요. 대부분의 화가들과는 달리 스케치 없이 캔버스 위에 바로 그림을 그렸고 명암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인물을 표현했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비눗방울 푸. 무슨 일이 생길까? 르냉 형제의 여관의 여행자. 풍선을 부는 아이의 모습.
여자아이의 분홍빛 볼이 풍선을 부느라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여자아이 옆으로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조금밖에 안 보여.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는 오직 풍선을 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잘 표현된 이 그림은 르네 형제가 그렸어요. 그들은 사이좋게 작업을 했고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알 수 없게 르냉이라는 성만 그림에 적었다고 해요. 르냉 형제는 프랑스의 유명한 삼형제 화가예요. 앙투안, 루이, 마티웨는 농촌에서 자라서 성실하게 일하는 농민이나 검소한 가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삼형제는 모두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작업했어요. 쿵닥쿵닥 시소. 무슨 일이 생길까? 프레더릭 모건의 시소. 개인 소장.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시소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올라섰지만 반대편에 앉은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한 아이는 시소 위에 서서 중심을 잡고 있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는 힘껏 시소를 누르고 있어요. 엄마와 아이들의 웃음 가득한 환한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프레더릭 모건은 영국의 화가예요. 모건의 부모 모두 풍속 화가였고 모건 역시 당대 최고의 풍속 화가로 이름을 날렸지요. 특히 모건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즐겨 그렸고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표현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흔들흔들 목마. 무슨 일이 생길까? 칼 라르손의 흔들 목마. 뉘른베르크 장난감 박물관. 황금빛 머리카락에 새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흔들 목마를 타고 있어요. 장난감 말인데도 말을 타고 있는 자세나 고삐를 잡고 있는 손동작이 진짜 말을 타는 것처럼 의젓해 보여요. 자기가 그림 속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는 걸까요? 발그레한 얼굴과 긴장한 듯한 표정도 귀여워요. 동화책을 보는 듯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에요. 칼 라르소는 스웨덴의 화가예요. 어렵게 자랐지만 화가의 꿈을 키우며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어요. 아내도 화가였으며 8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소박한 가정의 생활 모습을 많이 남겼고 큰 사랑을 받았어요. 출렁출렁 그네. 무슨 일이 생길까?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그네. 월리스 컬렉션. 나무가 울창한 정원에서 환한 햇빛을 받으며 그네를 타는 여인이 보여요. 그네 뒤에서 그네를 밀고 있는 남자와 여인의 발 아래에서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도 있어요. 왼쪽에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하는 조각상은 바로 사랑의 신 큐피드예요. 누구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는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마지막 화가예요. 로코코 미술은 프랑스 파리의 귀족을 중심으로 화려하고 우아하며 장식이 강한 미술이에요. 프라고나르는 귀족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는 5번의 질문을 통해 문제의 답을 알아맞히는 그림책이에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문제를 풀어보아요. 이건 네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 있어. 그리고 동그란 바퀴가 있어. 그래, 멀리 갈 수도 있지. 하나씩 질문에 답하면서 상상해보세요. 맞춰봐, 맞춰봐. 이건 네가 엉덩이를 촥 붙이고 앉을 수 있어. 앉을 수 있다고?
의자야? 아니, 의자는 아니야. 빈센트 반 고흐의 빈센트 의자. 런던 국립미술관. 고흐는 고갱과 함께 공동 생활을 했지만 결국 헤어지게 돼요. 고흐는 헤어지기 며칠 전에 두 개의 의자를 그렸어요. 이 의자는 고흐의 것으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렸으며 고갱의 의자는 곡선의 팔걸이가 있는 세련된 의자로 그렸다고 해요. 두 개의 그림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고흐와 고갱을 나타내고 있지요. 빈센트 반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고흐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린 화가이지요. 특히 다른 화가들의 그림, 또 남부 프랑스 아를 지역의 햇빛과 강한 색채가 고흐의 그림을 바꿔놓았어요. 고흐는 살아있을 때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건 대굴대굴 구르는 바퀴가 있어서야. 우와, 바퀴가 있어? 그럼 자전거겠네. 아니, 자전거도 아닌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전거 디자인 복원. 이걸 타면 앉아서 먼 곳도 갈 수 있어. 아주 먼 곳도? 그럼 배야? 아니, 배도 아니야. 빈센트 반 고흐의 생트마리 해변의 어선들. 예르미타시 미술관. 지중해를 여행하던 고흐는 생트마리 해변의 빛나는 색채에 반했어요. 그동안 봤던 작은 배들과는 전혀 다른 뾰족한 뱃머리와 선명한 색깔의 어선들이 고흐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발견한 구름과 일렁거리는 바다도 한몫을 했지요. 처음 보는 지중해 풍경을 보고 고흐는 파랑, 노랑, 빨강, 초록 등의 강렬한 색깔들을 사용했어요.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건 대굴대굴 구르는 바퀴가 있어서야. 우와, 바퀴가 있어? 그럼 자전거겠네. 아니, 자전거도 아닌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전거 디자인 복원. 개인 소장. 자전거를 가장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최초의 자전거 발명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빈치의 설계 도면 모음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설계 도면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빈치의 자전거는 바퀴 두 개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의 자전거와 놀라울 만큼 유사하죠. 이 도면을 참조하여 다빈치의 자전거를 복원하여 전시를 하기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예요.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얻은 지식으로 인간의 몸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또한 음악, 화학, 천문학, 건축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뛰어났어요. 그가 그린 신비로운 미소의 모나리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예요. 대굴대굴 바퀴를 굴리면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바퀴에 창문까지? 아, 그럼 자동차네. 자동차도 아닌데. 로제드라 푸레네의 아카시아길. 카르나발레 박물관. 당시 프랑스 사람들의 의보, 교통수단,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정면을 바라보는 차에 한 여인이 올라타고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세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전체적인 모습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어요.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도 남들과 달랐어요. 프레네는 늘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었지요. 로제 드 라 프레네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세잔, 피카소, 브라크 등에게 영향을 받았으나 스스로 독자적인 입체파 화가로 성장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40세로 생애를 마쳤어요. 자동차랑 비슷해. 하지만 훨씬 길고 빠르지. 앉아서 먼 곳까지 갈 수 있고 바퀴와 창문이 있는 길고 빠른 것? 알았다. 칙칙폭폭 기차구나. 맞아. 바로 기차야. 커리어와 아이부스의 급행열차, 개인 소장.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열차가 달려나가는 그림이에요. 이런 종류의 판화 그림은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당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였어요. 커리어와 아이부스는 대량으로 제작이 가능한 석판화로 그림을 제작하고 저렴하게 판매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커리어와 아이브스, 너세니얼 커리어와 제임스 메릿 아이브스는 미국 석판화 판매 회사의 공동 창업자예요. 즐거운 미국 가정의 모습, 풍경, 동물, 유명인사, 뉴스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석판화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나는 다 알아요. 나는 다 알아요는 나를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그리고 강아지 친구들 모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포근한 엄마 품속에 안기면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요. 나와 신나게 놀아주는 언니와 할아버지의 웃음소리에도 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포근포근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성의 세시기, 로마 국립현대미술관. 이 그림은 여성의 일생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아직은 세상을 모르고 엄마 품에 꼭 안겨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기의 모습, 아기만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슬픔에 잠긴 노인의 모습까지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클림트는 하나의 그림 안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 안도와 불안, 성취와 상실감 등을 하나의 그림에 담아낸 거예요. 구스타프 클림프는 황금색 색채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화가예요. 전통적인 미술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지요. 사랑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클림트의 그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20세기 말쯤 그는 아주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어요. 아빠 얼굴을 바라만 보아도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메리 스티븐슨 커셋의 보트 타기, 워싱턴 국립미술관.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림이에요. 커셋의 그림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림들이 많아요.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기의 편안한 자세예요. 실제 눈앞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지극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무심코 풍경을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 또한 매우 자연스러워요. 메리 스티븐슨 커셋은 미국의 판화가이자 화가예요. 미국의 인상주의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커셋은 특히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주로 그렸지요. 또한 커셋은 판화가로도 이름을 날렸어요.
틈만 나면 놀아주는 언니가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알아요. 앙드레 앙리 다그즐라의 행복한 가족. 울버햄프턴 미술관. 이 그림은 다흐즐라가 자기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언니들의 모습이지요. 인형극에 정신을 뺏긴 동생들의 모습까지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져요. 열린 서랍에서 빠져나온 끈들과 탁자 위에 널브러진 인형들까지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앙드레 앙리 다흐즐라는 주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그린 프랑스의 화가예요. 교실이나 숲, 집의 거실에서 놀고 있거나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그려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옆에서 할머니 냄새만 솔솔 나도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실베스트로 레가의 할머니. 개인 소장. 바느질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한 발은 아기의 요람에 올려놓았어요. 아마도 아기가 깰까봐 발로 꾹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새근새근 잠든 아기 옆에서 아무 표정 없이 바느질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실베스트로 레가는 이탈리아의 화가예요. 규칙에 얽매인 그림에 반대하고 자연에서 가르침을 얻으려고 했어요. 프랑스의 인상파와는 조금 다르지만 아주 참신하고 생기 넘치는 그림들을 그렸지요. 주로 피렌체에서 활동했어요. 팔랑팔랑 작은 새를 보여주는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아요. 에우제니오 잠피기의 즐거운 아기. 개인 소장. 아기와 놀아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지나가던 이웃 할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아기의 친할아버지일까요? 아기를 어룰 수 있는 건 새밖에 없었나 봐요. 할아버지가 새 한 마리를 아기 앞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기가 즐거워하자 아기의 엄마도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에우제니오 잠피기는 이탈리아의 화가예요. 시골을 배경으로 풍속화를 주로 그렸어요. 화실의 모델들을 그린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실제 생활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해요. 멍멍, 강아지들도 나랑 친구하자고 해요. 찰스 버튼 바보의 강아지들과 함께 있는 소녀. 레이디 레버 미술관. 개와 같은 동물과 사람의 친밀함을 잘 표현한 바보의 그림이에요. 여자아이는 강아지를 치마에 감싸서 안고 있어요. 아마 자기가 어린 강아지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미개는 불안한 눈빛으로 새끼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자아이가 혹시 새끼들을 떨어뜨릴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찰스 버튼 바버는 어린아이와 동물을 주로 그린 영국의 화가예요. 빅토리아 여왕의 손주와 반려동물을 그리는 일을 맡아서 하기도 했어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과 동물들의 생생함을 잘 표현해서 당시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알아요. 가족 모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다 알아요. 앙리 쥘장 조프루아의 벨빌의 우유방울. 조제실의 크리스마스 트리. 빈민구제박물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료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약을 타려고 기다리는 걸까요? 한 공간에 갓난아기부터 어린이 노인까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누구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보고 누구는 자기 이름이 불릴까 정면만 바라보고 있어요. 추운 겨울이지만 사람들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앙리 쥘장 조프로아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재미있게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로 유명했으며
파리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은 화가예요. 조지 벤자민 룩스의 아기 초상, 에머스트 대학교 미드 미술관. 과감하고 생기가 넘치는 아기 초상화예요. 힘찬 붓터치로 그린 덕분에 더욱 사랑스럽게 표현되었어요. 복숭아 같은 분홍빛 뺨과 보석같이 짙은 눈동자가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거기에 굵은 터치의 머리카락과 옷의 실루엣이 나풀거리는 느낌을 주지요. 조지 벤자민 룩스는 미국의 화가예요. 어려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고, 그 영향으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게 되지요. 룩스는 거리의 삶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면서 점차 자기만의 표현을 완성해 갔어요.